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결국 1,000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불가피하다면 3단계 격상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일하게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러시아 백신과 섞어 맞는 결합 접종을 시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 차질이 우려됩니다. 백신 문제를 집중 분석합니다. 어제 출소한 조두순 집 앞으로 일부 극성스러운 유튜버와 시민들이 몰려와 밤새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합병증으로 외국에서 사망한 김계덕 감독이 사망 직전 현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외 영화계에서는 성폭력 논란이 있었던 김 감독에 대한 추모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잠시 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투표에 나섭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휴일 평일 할 것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눈 내리고 칼바람이 불어도 선별진료소마다 불안한 시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남명주 기자입니다. 철문 사이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6일. 오늘 5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140명으로 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예배로 붐볐을 일요일 오후지만 교회 입구는 이렇게 철문으로 굳게 닫힌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일 날 그 예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어요. 인근 보건소는 하루 종일 검사 대기자로 붐볐습니다. 대기줄은 근처 지하철역 출구에서 보건소 후문 선별진료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눈 내리는 주말 한파주의보까지 발령됐지만 확진자 급증에 다른 선별진료소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무증상자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말인 어제도 서울에선 12,000여 명이 선별진료소를 다녀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검사자가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경기 지역 확진자도 크게 늘면서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수도권 시민은 증상의 유무나 아니면은 역학적인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대학, 집단 감염 발생지를 중심으로 150곳에 설치됩니다.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코소 검체 외에 타액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며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올 초 대구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벌어지면서 정부가 환자 이송용 구급차를 끌어모아서 대구로 내려보냈었죠.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전국의 구급차들의 수도권 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남은 문제는 병상입니다. 전국에 격리된 환자 수만 10,000명을 넘었고요. 600명 가까운 환자들은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는 처지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전국 병원 치료센터에 격리돼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1,372명. 격리 중인 환자 수도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모두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집에 대기 중인 확진자만 580명. 이틀 이상 대기한 경우도 5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수도권에 8개만 남아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에는 전담병상 120개를 마련하기 위해 어제부터 기존 병동을 비우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꼭 지금 진료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다른 병동으로 이제 저희가 옮길 예정입니다. 이외의 환자들은 위탁병원에 연결하거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퇴원 절차를 안내하는 등 좀 불편이 없도록. 방역당국은 현재 216개에 불과한 중환자 전담병상을 연말까지 33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지금 확산세라면 이마저도 따라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면 병상이 10,000개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군병원 등 정부 산하에 있는 의료기관도 전담 병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소방청은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동원하기 위해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해 내일부터 확진자 이송 업무를 도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수를 뒀습니다. 긴급동원 명령을 발동하면서 경기대 기숙사부터 병상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치료시설 긴급동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사립인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세가 경미한 환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학생들은 어차피 지금 기간이 다 끝나갖고 방학이라서 이제 퇴소를 해야 돼요. 쓰는 거는 별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경기도의 병상 부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의 90.6%가 사용 중이고 중증 환자 병상도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일에는 경기도 내 확진자 6명이 전남 목포로 이송됐고 경증 환자 285명은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민간병원이나 호텔 등의 시설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군사작전처럼 미국은 백신 배포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첫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을 내고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전국 동시 접종에 돌입합니다. Within the next 24 hours, they will begin moving vaccine from the Pfizer manufacturing facility. It will go out to the 636 locations nationwide. 미시간주 화이자 공장에서 생산된 290만 도즈의 백신이 미국 전역으로 동시에 배포되는 겁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racking that it gets to the hospital, it's properly stored, properly administered.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만큼 백신 수송 트럭엔 위치와 온도 등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특수 장치가 부착됐습니다. 물류기업 UPS, 페덱스 항공기까지 총동원하고 이착륙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말 그대로 군사작전처럼 진행됩니다. We've obviously been waiting some time to get a vaccine, and now that they've finally got one, it means that, we can get back to normal, hopefully. 다음 주 모더나 백신 사용 승인까지 떨어지면 올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의료진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먼저 접종한 뒤 16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무료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If we have a smooth vaccination program where everybody steps to the plate quickly, we could get back to some form of normality reasonably quickly into the summer and certainly into the fall. 지금까지 미국은 6개 제약사와 계약해 총 10억 1천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우리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도 안전성을 100% 담보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겠다 용기 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연일까요?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년 전. 임상 시험을 모두 마친 백신이 주사 바늘을 통해 인류를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And I've just had my vaccine, which I'm so privileged. I really don't think people should be afraid of the vaccine. 1호 접종자인 할머니가 입은 펭귄 티셔츠는 영국에서 다 팔릴 정도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I think everybody in this hospital knows. Just to get the hospital.
접종 확인증을 부적처럼 꼭 품고 다니는 할아버지. What is it? Can you show us? What does it say on the card? There you are. Have you ever taken a picture there? It just says my name and when I to come for the follow-up in 10 days' time or so. 솔직한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Except that I hope I am not going to have the bloody bug now. Well, there's no point in dying now when I have lived this long, is there? I don't plan to anyway. 삼상 시험은 건너뛰었지만 자체 개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러시아도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Прежде всего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ей и своих близких. Вы знаете, я долгое время тоже не верила. Считала, что это какие-то сказки, махинации, может быть, где-то даже. Пока не столкнулась с тем, что заболел мой близкий человек. 애주가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주령까지 검토됩니다. Четко понимать, что эти 42 дня от первой инъекции до последнего 42 дня – это период формирования иммунитета. 그러나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백신을 맞겠다고 답한 곳은 인도와 중국, 우리나라 정도. 제약사의 돈벌이 수단이라 시각과 백신의 의문을 가진 프랑스인들은 절반 가까이 불신합니다. qu'il est encore, qui peut être vraiment efficace, on n'en sait rien pour l'instant, donc je prendrai pas le risque, ça c'est sûr. 세계 지도자들의 호소는 그치지 않습니다. Ich will nur sagen, wenn wir jetzt vor Weihnachten zu viele Kontakte haben und anschließend es das letzte Weihnachten mit den Großeltern war, dann werden wir etwas versäumt haben. Das sollten wir. Mask up for 100 days once we take office. 100 days to make a difference. Here on the front lines, this virus is incredibly real. 환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의료진의 절망을 끊기 위해 We know everyone is struggling. We know COVID changed everybody's lives. It's so hard. The truth is it has. It has. It's not the same. 백신이 마스크 착용과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되길 인류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Hopefully. You know, you don't know anything's 100% sure. Like this vaccine's apparently 95% sure. But it's better than nothing at the end of the day. And all we can do is just keep hoping. 세계를 보다 국민지입니다. 네,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심리적 방어선도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이상윤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한동안 600명대에 머물렀었는데 물론 이것도 많은 숫자였지만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걱정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죠. 네, 최근 증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11월 중순에 300명대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고요. 급격한 증가 없이 6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네. 어제와 오늘 1000명 안팎으로 폭증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폭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숨은 감염자를 못 찾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는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현재 1.6으로 추산했는데요. 네. 크리스마스에는 확진자가 2,300명이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2,300명까지라면 정말 무서운 숫자인데 정부가 그래도 3단계 확산에 주저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3단계로 격상하면 네. 더 이상 정부가 쓸 카드는 없어집니다. 2.5단계에서는 13만 개 시설이 문을 닫지만 3만 개가 되면 45만 개로 늘어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미용실, 백화점 등 모두 영업이 중단되는데요. 정부는 민간 기업에도 행정명령을 네. 내려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단계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봉쇄에 가까운 마지막 조치인데요. 아직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5단계의 효과를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K방역이 사실 우리 자랑거리였지만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문제였을까요? 우선 거리두기 격상이 매번 뒤늦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매번 확진자 급증에 쫓기듯이 최소한의 단계를 올리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번이나 단계 조정을 했습니다. 예.
한 번의 강력한 조치가 아닌 잦은 격상으로 거리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검사 확대가 늦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숨은 무증상 잠복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시급합니다. 그동안 K방역의 성공은 1%대 양성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대라는 건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한다, 확진자를 샅샅이 찾아낸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현재 양성률이 4%까지 올랐다는 거는 검사 수가 적다는 건데요. 역학조사가 한계에 이르면서 검사 대상 추적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백신 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년 1분기에 도입하기로 밝혔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겁니다.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옥스포드대 연구소장이 내년 중반이나 돼야 미국에서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부작용을 확인한 뒤에 국내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우린 내년 중반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그 백신이 아마도 이 백신일 텐데 내년 3월 안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과가 추가 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들도? 우선 계약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은 성구매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화이자, 얀센과는 구매 약정서를, 모더나와는 공급 확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이 진행 중인 겁니다. 구체적인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각 개별 기업과의 계약서나 구매 약정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서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급 진전이 있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조두순 집 앞에는 이틀째 분노한 시민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분노하는 마음이야 10분 이해합니다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웃들의 일상까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먼저 김재혁 기자입니다. 해가 저문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조두순 주거지 앞은 경찰 병력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인터넷으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사람들부터 조두순을 보러 온 시민들까지 모여들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웃 주민을 조두순으로 착각하고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확성기로 조두순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일부 시민은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권고에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산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웃 주민들은 때 아닌 소란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 아니면 다 나가. 주민이시죠? 그래, 주민은 피해를 보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질서 유지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경찰 병력을 계속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주거지 앞에 찾아온 4명을 입건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두순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호송할 때 관용 차량을 파손한 3명에 대해서도 내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목에서 술을 부른다. 조두순에게 술은 폭탄에 붙이는 불씨 같았습니다. 알코올 의존 증세가 이렇게 심각했지만 오히려 법정에서는 형을 줄이는 사유로 인정이 되곤 했죠. 마음대로 술 마실 수 없게 하겠다는 방안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사이코패스적 성향까지 완전히 누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속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조두순이 구속되고 이듬해인 지난 2009년 법원은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산 보호관찰소를 통해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조두순은 스스로 알코올에 중독됐다고 진술했습니다. 17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병으로 최대 20병에 이르고 금단 증상처럼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는 게 보고서 내용입니다.
1995년부터는 술 마신 후 기억이 나지 않는 필름 끊김 현상이 나타났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두수는 95년 같이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으로 줄였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심신이 미약했다고 본 겁니다. 억제, 이니비션이 풀리잖아요, 술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술을 안 먹으면 범죄나 그런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 알코올 의존증이 심신미약의 핑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조두순의 범죄는 술 때문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비롯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지난 10월 조두순의 음주를 제한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및 아동보호시설 접근, 심야 시간 외출을 금지해달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신청을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기서 국회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후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도 강제 종결시킬 수 있을 테고 또 표결에 붙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수연 기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8시부터 열리는데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30분부터 후인 오후 8시부터 국회에서는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제적원의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한다면 필리버스터는 강제로 종결되고 국정원법은 즉각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범여권 의원들과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 제출 이후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의석수와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합하면 180명 이상이 된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되면 바로 국정원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네, 여당이 처음에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현의 방식으로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강제 종결 수순을 밟고 있는 거군요. 국민의힘도 계획했던 필리버스터가 더 있을 텐데요. 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방침인데요. 첫 번째 주자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도 강제 종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대북전단 금지법 역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0석의 힘으로 야당의 입조차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백신을 내년 3월 이전에 접종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죠.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한 자리였는데요. 근거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면서 구체적인 공급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급 시기에 대해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정부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며 나름대로 확인한 데 더해 여당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업체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고 최근 비공개 당정회의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잘 통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이민찬 기자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가 뭐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배설 창구가 됐다는 비판이 예.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민찬 기자가 붙인 게 아니고 네. 여당에서 그런 비판이 나온다. 필리버스터에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오고 난 이후에 며칠 있다 오셔가지고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엿먹으라는 얘기예요. 엿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자기들은 온갖 부동산을 풀 소유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우수유를 강요하는 국민 연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연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김태흠 의원의 배설 창구는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예. 김성환 의원은 국정원법과 관계없는 정치 공세로 일관한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국회법을 지키란 겁니다. 예. 지금 두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국정원법과 상관없는 발언을 한 건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시간여의 무제한 토론 시간 대부분을 검찰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자,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칼춤을 추고 있을 때 정말로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괴물이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 특별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유화적 발상이고 밑도 끝도 없는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 때는 본회의장에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했었죠. 노래 제목은 이물리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논란성 발언도 문제겠지만 비판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황당합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달라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발언 논란에 청와대 입장을 냈었는데 또 냈어요. 13평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의 어린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의 입이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젯밤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또 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입주민들을 과거의 낙인 속으로 밀어넣어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 상처받았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를 저격한 건데요. 두 사람은 입장을 냈습니까?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야가 대리전을 펼쳤는데요.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저주성 비난을 했다고 지적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실 그동안 입장을 막 직접 낸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토요일 밤에 A4 2장 정도 분량으로 입장을 낸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야당은 그동안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입장이 없다고 공생을 폈었죠. 대통령의 이 침묵이 정말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침묵은 진중함의 상징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달라진 청와대 대응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비판에는 우사인 볼트급 스피드로 대응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미향 의원,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네.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게 아니라 와인 모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모임이요? 네.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본격화하던 지난 7일인데요. 길원호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지인들과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겁니다. 온라인에선 코로나 전국에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 하나,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 등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윤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생일 파티인데 주인공은 없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그 할머니 연세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니언의 사과문을 보면요. 12월 7일은 기런옥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이었다고 쓰여 있죠.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를 보면 길 할머니는 1928년에 태어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94번째가 아니고 예. 92번째 생신이 맞겠죠. 나이를 줄이는 경우는 있는데 올렸어요. 예. 유니언은 현재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기본 상식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본 상식이겠죠. 자,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올겨울 첫 대설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하루 교통사고만 50건이 넘게 났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차량들이 차선 2개를 가득 메운 채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싣고 가던 굴착기가 도로에 떨어진 겁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여파로 1시간 정도 3km, 4km 정체가 됐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은색 SUV 승용차가 앞부분이 부서진 채 터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홍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하촌 2터널에서 차량 2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추돌했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처음 대설특보가 내린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한 전국 눈길 사고만 50건에 이릅니다. 터널 입구부 쪽에 열선이나 하고 그다음에 그 염수 장치를 자동으로 해놨어요. 예. 미리 그 노면에다가 우리가 살포를 해놔서 예. 눈이 오면 바로 녹을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최저 영하 15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지는 오늘 밤입니다. 녹았다가 다시 결빙이 되는 경우가 마찰기에서 상당히 떨어지면서 미끄럼이 더 유발되고요. 전문가들은 출발 전 겨울철 타이어 점검을 미리 하고 눈길에서는 저단 기어로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문구름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매서운 한파가 몰려올 텐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빙판길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걸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요.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보통 터널 진입로나 다리 위, 또 산 비탈 등에 자주 생기는데요. 이런 곳들을 지날 때는 시속 20km 이하로 운전하고 또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내일 출근길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죠.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계속되고요. 모레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 주간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